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 더 또렷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 바쁘다는 이유로 눈을 감아버렸던 것들, 나중에 하면 된다고 미뤄두었던 것들이 이 나이가 되면 갑자기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돌아볼 때 드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조금만 다르게 했더라면 어땠을까? 그 마음이 바로 후회입니다. 후회라는 감정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후회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알게 된 것들이 후회라는 형태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들이 놀랍도록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가정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데 이 나이가 되어 돌아보면 비슷한 것들을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쩌면 그것은 우리 모두가 비슷한 삶의 압박 속에서 살아왔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먹고 살기 위해, 가족을 위해,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달려오다 보니 정작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린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때 내가 조금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 내 삶이 어땠을까?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그때 조금 더 나를 챙겼더라면, 그때 그 말을 했더라면.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노년의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행동 5가지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나간 것을 아프게 되짚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를 조금 더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실마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도 나중에 돌아보면 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앞으로의 후회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고 돌보지 않았던 것. 이 후회는 거의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좀 더 건강을 챙길 걸. 그때 술을 조금 줄일 걸. 그때 운동을 시작할 걸. 그때 병원을 빨리 갈 걸. 젊었을 때는 건강이 그냥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밤을 새워도 다음날 멀쩡했고, 무리하게 일해도 며칠 쉬면 회복이 됐고, 몸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도 바쁘다는 이유로 그냥 넘겼습니다. 몸이 버텨주니까 건강하다는 것을 그냥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때는 이미 몸이 많이 달라진 뒤였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거나 계단을 오르는 것이 힘들어지거나 오래 걷고 나면 전보다 훨씬 더 피곤함을 느끼는 경험. 그리고 그때 드는 생각이 그때 조금만 더 챙길 거라는 후회입니다. 왜 그 당시에는 건강을 챙기지 못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1이 너무 바빴습니다. 가족을 챙기다 보면 나를 챙길 시간이 없었습니다. 운동할 시간에 돈을 더 버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에 가면 뭔가 나쁜 것이 나올까봐 두려워서 미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몸이 그냥 버텨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몸은 그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젊을 때 무리한 것, 쉬지 못한 것, 챙기지 못한 것이 나이가 들면서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2가지 감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때 더 챙길 거라는 후회, 다른 하나는 지금이라도 챙겨야겠다는 마음. 그 2번째 감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건강관리가 있습니다.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아침 30분 걷는 것, 한 끼라도 제대로 된 식사를 챙기는 것, 미뤄왔던 건강검진을 받는 것, 오래 앉아있지 않고 1시간마다 한 번씩 일어나 움직이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지금부터의 건강을 만들어갑니다. 예전에 챙기지 못한 것을 지금 탓하기보다 지금부터 챙길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나를 위한 일입니다. 몸이 있어야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만나고 싶은 사람도 가고 싶은 곳도 몸이 버텨줘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입니다. 2번째, 사람들에게 너무 맞춰주며 살았던 것. 이 이야기는 특히 많은 분들이 깊이 공감하시는 부분입니다. 평생 남들에게 맞춰주며 살았습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의 눈치를 받고, 가정에서는 가족의 요구에 맞췄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려고 하고 싶은 말을 참았습니다. 내 의견이 있어도 말하지 않았고, 싫은 것이 있어도 싫다고 하지 못했고, 가고 싶지 않아도 분위기상 따라갔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배려하는 것이고 원만하게 지내는 것이고 어른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 하나 참으면 분위기가 좋아진다고, 나 하나 양보하면 일이 원활하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되어 돌아보면 그 긴 시간 동안 나는 어디에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 번도 제대로 말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한 선택보다 남을 위한 선택을 더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긴 세월이 지나고 나서 드는 감정이 왠지 모를 허무함과 아쉬움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지나고 나서 보니 내가 원하는 것을 제대로 말해본 적이 없었다는 생각. 내 인생인데 정작 나의 선택으로 살지 못했던 것 같다는 느낌. 왜 사람들은 이렇게 남에게 맞추며 살게 될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갈등이 싫어서, 미움받는 것이 두려워서, 나서면 안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아니면 그냥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에게만 맞추며 살아온 삶에는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닌 것 같은 느낌입니다. 내 하루가 나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흘러가는 느낌. 내 인생인데 내가 선택한 것이 별로 없다는 느낌. 두 번째는 오래 참다 보면 억울함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수십 년 쌓이면 어느 순간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했나 하는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향하기도 합니다. 지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의견을 말하는 것, 내가 싫으면 싫다고 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지 않으면 괜찮다고 거절하는 것. 이것이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이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나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진심으로 존중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목소리를 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이 지나면 훨씬 더 편안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세 번째, 하고 싶은 일을 계속 미뤄왔던 것. 이런 말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중에 시간이 생기면 해야지. 애들 다 크면 그때 해야지. 은퇴하면 그때 하자. 여유가 생기면 그때 시작하자. 그리고 그 나중이, 그 그때가 막상 오고 보니 생각과 달랐습니다. 시간은 생겼는데 몸이 예전 같지 않거나, 용기가 나지 않거나, 같이 하고 싶었던 사람이 이미 곁에 없거나, 하고 싶은 일을 미루는 것은 어쩌면 가장 흔한 후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후회가 특히 깊게 느껴지는 이유는 미룬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왜 미뤘는지를 돌아볼 때 드는 감정 때문입니다. 사실 그때 하지 못했던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돈이 없었고, 시간이 없었고, 가족을 먼저 챙겨야 했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았습니다. 그 이유들이 다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되어 돌아보면 그 이유들 중에 사실은 두려움이 있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잘 못할 것 같아서, 나이 들어서 시작하기 창피해서, 주변에서 뭐라 할 것 같아서, 실패하면 어떡하나 싶어서, 그 두려움이 나중에라는 말로 포장되었던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하고 싶었지만 결국 하지 못했던 것이 지금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경험.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그 미련이 아직 사라지지 않은 경험. 그 마음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것을 시작하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앞으로 남은 삶 중 가장 이른 순간입니다. 1년 후에 시작하는 것보다 지금 시작하는 것이 더 이릅니다. 5년 후에 후회하는 것보다 지금 시작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배우고 싶었던 것이 있으면 지금 배우십시오. 가고 싶었던 곳이 있으면 지금 가십시오. 쓰고 싶었던 글이 있으면 지금 쓰십시오. 만들고 싶었던 것이 있으면 지금 만드십시오.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으면 시작하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의 선택이 다음에 돌아볼 때의 후회를 줄여줍니다. 네 번째, 돈 때문에 삶의 여유를 놓쳤던 것. 이 이야기는 조금 섬세하게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노후에 돈이 없으면 힘들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아끼고 모은 것이 잘못된 것이 전혀 아닙니다. 다만 이 나이가 되어 돌아볼 때 드는 후회 중 하나가 돈 때문에 놓쳤던 것들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여행을 가고 싶었는데 돈이 아깝다는 생각에 미뤘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은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아이들은 다 커서 자기 삶이 바쁘고 가족 여행을 가자고 해도 모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때 조금 쓸 거라는 마음이 남습니다. 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래된 친구가 함께 뭔가를 하자고 했는데 돈이 든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와 그 이후로 사이가 소원해졌고 이제는 그때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돈을 아끼려다가 정작 소중한 시간이나 사람을 놓쳐버린 경험.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대부분 어렵게 살아온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넉넉하지 않은 시절을 버텨온 분들은 돈을 쓰는 것 자체가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혹시 나중에 부족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상황에서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되면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돈은 쓰일 때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통장에 있는 숫자가 아니라 그것이 경험이 되고 추억이 되고 관계가 될 때 진짜 가치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물론 무계획하게 써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돈을 모으는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잘 살기 위해서 아닌가요? 그렇다면 잘 사는데 쓰는 것이 그 목적에 맞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너무 아끼지 않아도 됩니다. 오래 미뤄온 여행을 가십시오. 손자 손녀와 맛있는 것을 사 드십시오. 오래된 친구를 불러 밥 한 끼 사십시오. 갖고 싶었던 작은 것 하나를 자신에게 선물하십시오. 그 돈이 만들어내는 기억이 통장 숫자보다 훨씬 오래 남습니다. 5번째,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살아온 것. 어쩌면 오늘 5가지 중에서 가장 깊은 이야기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부모님을 위해, 직장을 위해.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 하는 것을 먼저 했고, 내가 필요한 것보다 남이 필요한 것을 먼저 챙겼고, 내 몸이 힘들어도 버티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나이가 되어 조용히 혼자 앉아 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있었나? 이 질문이 이기적인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 남을 외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를 충분히 돌볼 때 다른 사람도 진심으로 돌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가 나에게 잘 챙겨주고 있냐고 물었을 때 선뜻 그렇다고 대답하지 못하는 경험. 남을 챙기는 것에는 익숙한데 나 자신을 챙기는 것에는 왠지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경험. 이 감정이 생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세대 많은 분들이 나를 앞세우는 것이 부끄럽거나 이기적인 것이라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특히 가정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여겨지던 시절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보다 남을 먼저 챙기는 것이 몸에 배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드는 감정이 나는 나 자신에게 얼마나 잘해줬나 하는 물음입니다. 내 몸을 제때 쉬게 해줬나? 내가 원하는 것을 한 번쯤 들어줬나? 내 마음이 힘들 때 나 스스로 위로해줬나? 이 나이가 되어서야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가장 오래,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한 사람은 나 자신이라는 것. 그리고 그 오랜 동반자를 제대로 대해주지 못했다는 것. 지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몸이 피곤하면 쉬는 것.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사 먹는 것. 하기 싫은 일이 있으면 솔직하게 말하는 것.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그 시간을 즐기는 것. 스스로에게 오늘도 잘 살았다고 말해주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입니다. 남은 삶은 나 자신에게 조금 더 다정하게 살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충분히 많이 희생하고 충분히 많이 애쓰셨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셔도 됩니다. 그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5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고 돌보지 않았던 것. 사람들에게 너무 맞춰주며 살았던 것. 하고 싶은 일을 계속 미뤄왔던 것. 돈 때문에 삶의 여유를 놓쳤던 것. 그리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살아온 것. 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마음 한쪽이 뜨끔하셨다면 그것은 살아온 삶에 대한 진심 어린 성찰입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용기입니다.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후회가 있다는 것이 잘못 산 것이 아닙니다. 그때 그 선택들은 당시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었습니다. 더 나은 방법을 몰랐거나 알았어도 현실적으로 어려웠거나 아니면 그때는 그것이 맞는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선택들을 지금 탓하고 자책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후회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후회를 그냥 아픔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마음을 무겁게 만들 뿐입니다. 하지만 후회를 통해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된다면 그 후회는 오히려 앞으로의 삶을 더 잘 살게 해주는 안내가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한 선택을 해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드리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건강은 지금부터 챙기면 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조금씩 움직이고 조금씩 돌보면 됩니다. 남에게 맞추는 것은 지금부터 줄이면 됩니다. 오늘 한 번이라도 내 의견을 말해보면 됩니다. 하고 싶었던 것은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시작하면 됩니다. 돈은 지금부터 의미 있는 곳에 쓰면 됩니다. 숫자를 지키는 것보다 경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은 지금 이 순간부터 소중히 여기면 됩니다. 오늘 하루 잘 버텼다고 나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말해주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이른 시간입니다. 5년 후에 나는 지금 이 순간을 돌아보며 그때 시작하길 잘했다고 할 수도 있고 그때 왜 시작하지 않았을까 하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기억이 될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장 무언가 크게 바뀌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 어제보다 조금 더 나를 챙기고 조금 더 내 마음에 솔직하고 조금 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날들이 오늘보다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